KF-21 전투기가 1559차 비행에서 1.94 마하의 슈퍼라이징 이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특히 이번 비행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엔진을 완전히 교체하고 한국형 램제트 추진기를 장착하여 마하 2.6의 비행 속도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항공 방산업계가 술렁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GE,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 소식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KF-21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속도 향상을 넘어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미국의 F-35 전투기나 유럽의 유로파이터가 세계 시장을 주도했지만 KF-21이 이번 비행을 통해 경쟁 구도를 완전히 뒤흔들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의 KF-21 엔진은 미국산이었으나 이번 시험 비행에서 국산 엔진으로 교체됨에 따라 한국의 전투기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KF-21 외 수출을 간섭할 명분을 잃게 되었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롭게 장착된 한국형 램제트 추진기는 기존 터보팬 엔진보다 훨씬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며 전투기의 기동성과 속도를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램제트 엔진은 대기 중의 산소를 직접 활용하여 추진력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제트 엔진보다 연료 효율성이 높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KF-21 비행에서 이를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항공기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했다. 또한 KF-21의 새로운 엔진 교체는 전투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마하 2.6의 속도는 기존의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5세대 전투기급 성능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KF-21, 이 F-22 랩터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특히 빠른 속도로 장거리 목표물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GE를 비롯한 미국 방산업계는 이번 KF-21 외 성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엔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이 더 이상 KF-21 외 수출을 제약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전투기 수출 시 엔진 및 주요 부품에 대한 통제를 통해 판매국의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미국의 통제력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미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KF-21 외 구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들 또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미국제 전투기에 의존해온 국가들 사이에서는 KF-21이 훌륭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간섭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최신형 전투기라는 점에서 KF-21은 국제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한국형 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KF-21 외 비행 성공은 한국 방위산업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성능 개선을 넘어 한국이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 생산뿐만 아니라 향후 초음속 여객기 및 차세대 무인 항공기 개발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KF-21은 추가적인 비행 테스트와 무장 통합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공군은 KF-21의 전력화를 앞당기기 위해 신속한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기 실전 배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비행 성공을 계기로 한국의 항공 방산 기술력은 또 한 번 도약하게 되었으며 KF-21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핵심 무기로 자리 잡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KF-21의 1559차 비행에서 보여준 성과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독립성과 기술적 우위를 입증한 사건이다. 미국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해진 KF-21은 앞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 개발 강국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했으며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시점이다. 2.
미국 무기 의존하다가 유럽 전투기 킬스위치로 한순간에 무력화. 핫이슈. 미국이 이른바 킬스위치스로 유럽 국가들의 공군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일 현지 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미 정부가 독일에 인도할 예정인 F-35 전투기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킬스위치는 항공기 등 무기체계를 한순간에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외국에 판매한 중요 무기에 비밀리에 장착했다는 추측이 제기돼 왔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특히 독일은 내년부터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 35대를 인도받을 예정인데 최근 유럽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킬스위치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F-16의 작동이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독일 방산업체 헨솔트 측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핵심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라면서 F-35의 킬스위치는 단순한 소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위스와 벨기에 국방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F-35는 언제든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부인했다. 다만 미국의 데이터 통신 체계나 위치 정보 시스템, GPS, 위성 항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서방 전투기가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9일 오랫동안 미국 방위 산업에 의존했던 유럽이 트럼프 리스크에 호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끊는 것을 본 상당수 유럽 국가 정부가 이미 구매한 미국산 무기를 계속 작동시키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전투기나 방공 미사일, 드론, 조기 경보기 등의 첨단 무기가 미국의 예비 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2019에서 2023년 유럽 국가의 무기 수입 중 약 55%가 미국으로부터 공급됐으며 이는 2014에 2018년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3. 러 중에 내줄 수 없다. 캐나다. 미국과 북극 일대 군사훈련.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전쟁에 돌입한 와중에 미군 등과 합동으로 북극권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북극해에 인접한 캐나다 최북단 일대에서 연내 군사훈련인 나눅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캐나다군 외에도 미군과 영국군, 벨기에군, 스웨덴군, 핀란드군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목표는 북극권의 군사력을 들이우고 극한의 기후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전체 참가 인원은 650여 명으로 이들은 항공기와 도보로 툰드라를 이동해 핵심 기반 시설을 탈환하고 최신 장비를 시험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와 근복급 국가를 자처하는 중국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얼음이 녹기 시작한 북극으로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북극해 해역은 해상 운송의 새로운 요충지로 부상한 데다 막대한 양의 광물과 에너지 자원이 해저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은 기후변화가 북극 자원과 항로 접근권을 높였고 이는 불행하게도 다른 적대국들로 하여금 더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도록 유혹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방과 러시아,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극의 군사적 중요성도 예전보다 훨씬 커진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북극해에 인접한 이누비크 지역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NORAD 공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한 개인 소유 항공기 경납고에 중국과 러시아가 관심을 보이자 86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8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성 언급과 일방적 관세 부과에 따른 갈등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미국 양국 군 당국은 평소와 다름없이 협력을 지속하려 노력 중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실제 캐나다는 지난 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사일 공동 방어 구상인 이른바 미국판 아이언돔에 합류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